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33회입니다. 폐하의 그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직무의 범위 안에서 매일 백성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소청한다는 것은 세상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의심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하께서는 몇 해 동안이나 전쟁터에 나가 계실 때나 진위와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시러 나가실 때도 줄곧 관중을 지키고 계셨던 분입니다. 성상께서 만일 그럴 생각만 품었더라면 벌써 관중을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이용하지 않았던 성상에게 이제 와서 장사치의 뇌물 따위 한눈을 팔겠습니까? 진나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진나라야말로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사도 그는 패거리 중 한 사람인데 어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그 말에 보조는 불쾌한 표정을 짓긴 하시나 그날로 곧장 명령을 내려 소화를 석방하였다. 소화는 이미 연락했고 평소 공손하고 신중하여 궁에 입고하여 황제를 아련할 때면 맨발로 걸으면서 사죄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말하였다. 상국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상국은 백성을 위해 상림원에 노는 땅을 간청했고 짐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짐은 거리나 주와 같은 폭군이 되었고 반면에 상국은 현명한 재상이 된 것이요. 짐이 일부러 상국을 투고한 것도 실은 백성들 하여금 짐의 가오를 알게 하자는 것이었어. 소하는 평소 조창과 서로 좋지 못한 사이였다. 소하가 병이 들자 효혜제는 친히 상국의 병세를 와서 물었다. 그대가 만약 죽는다면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소하는 신하라는 것은 군주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효혜제는 소하가 조창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창이면 어떤가라고 묻자 소하는 머리를 가리며 폐하께서는 잘 찾으셨습니다.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소하는 밭과 집을 살 때 반드시 외딴 곳에 말하였고 집을 지을 때도 담장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후대의 자손이 현명하다면 나의 검사함을 배울 것이고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초해제 이전 소하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자손 중에 죄를 범하여 신부를 박탈당한 자가 생겨 사대로서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데 황제는 널리 손을 써서 그의 혈통을 찾아내 벼슬을 잇도록 하였다. 17. 유후세가 장막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성대를 결정한다. 신선에게 병법을 전수받았다. 유후 장량은 한나라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조부인 장계진은 한나라의 재상을 지냈고 부친인 장평은 도회양 때 재상을 지내다가 도회양 2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한나라는 진나라에 멸망되었다. 이때 장량은 나이가 어려서 관직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한나라가 멸망할 당시 장량의 집안은 부리는 사람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가문이었는데 그때 장량은 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처분하면서 각지의 소문난 자객들을 모아들였다. 그 이유는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5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던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진시황을 암살하고 조상의 불수를 갚는 데 있었다. 장량은 일찍이 회양에서 예의를 배웠다. 또 동해에 가서 차기원을 만났으며 대역사를 구하여 그에게 무게 220g의 철출을 만들어줬다. 그 뒤 시황제가 동방을 수행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자객과 함께 암양사에서 철출을 시황제의 수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철출은 빗나가 시종들이 탄 수레에 맞았다. 시황제는 크게 놓아여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에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다. 그래야 장량은 이름도 바꾸고 모습도 변장한 채 멀리 합의까지 도망치게 됐다. 어느 날 장량은 한가하게 합의의 다리를 걷고 있는데 다해진 짧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장량 쪽으로 걸었다. 그 노인은 일부러 자기 신을 벗어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돌아와서 장량에게 말했다. 이봐 어린 친구 내려가서 저것 좀 줘오게. 장량은 크게 놀라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상대가 노인이므로 꾹 참고 신발을 주었다. 노인에게 신을 주의할 때 노인이 또 신발을 신겨라라고 말했다. 장량은 이미 꾹 참고 신을 신겨 주었으니 한 번 더 참기로 생각하여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신을 신겼다. 노인은 발을 내뻗어 장량으로 하여금 신을 신기게 하고는 빙그레 웃고 가버렸다. 장량은 어이가 없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일일이 남짓 걸어갔던 노인이 다시 들어와 장량에게 말했다. 이런 어린 친구가 가르침 안 하고 다시 오후 새벽에 여기서 나와 만나자. 장량은 그 노인이 매우 귀하다고 느끼고 무릎을 꿇으면서 네 하고 대답했다.
5시 오후 새벽에 장량이 약속 장소에 가는데 그 노인이 이미 와 있다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노인과 약속해놓고 어찌 는단 말인가?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훌쩍 떠나며 5시 오후 새벽에 다시 한번 오너라라고 말했다. 5시 오후 장량은 쳤다 보는 소리와 동시에 그곳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시 노인이 먼저 말했다. 노인은 또 화를 내며 왜 또 늦는지 알아며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떠나며 다시 오후 다시 좀 빨리 오라고 말했다. 5시 오후 장량은 한밤중에 거수 갔다. 잠시 후에 나타난 노인은 기뻐하면서 마땅히 이래야지 라고 말하고는 책 한 권을 꺼내었다. 이 책을 공부하면 제왕의 스승을 할 수 있다. 10년 이후에는 곧 성취가 있다. 13년 후에 제복에 와서 나를 만나라. 곡성성 안에 있는 황식바위가 바로 나이리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곧 사라졌고 이후 그 노인을 다시 볼 수 없다. 날이 밝은 뒤 장량이 노인의 진책을 보니 태공병법이었다. 장량은 그 내용에 흠뻑 젖어 항상 그의 머리맡에 놓고 읽게 되었다. 그는 합의에 머무르면서 임여보로 살아왔다. 항우의 숙부 항백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장량이 그를 숨겨 보호해준 것도 그물의 비리였다. 군령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승리를 바꿔 승리를 결정한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났다. 진나라 말집에 진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량도 젊은이 100여 명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 뒤 경부가 자립하여 유에서 초나라 광이 됐을 때 장량도 이에 가담하여 우연히 폐공을 만나게 됐다. 폐공은 당시 수천 명의 군사로 합의 서쪽 이대를 공격하는 중이었다. 폐공을 만나 몇 마디 말을 나눈 후 그의 사람됨을 반한 장량은 그대로 폐공의 진영에 가담하기로 작정하였다. 폐공은 장량을 구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장량은 태공병법을 인용하여 자주 폐공에게 제안하였는데 폐공은 그를 매우 좋아하여 그의 계책을 항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장량이 태공병법을 말해줘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장량은 폐공이야말로 하늘이 낸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후 폐공은 설당에 진군하여 향량의 군대에 합류하게 됐고 향량이 회양을 옹립하였다. 이때 장량은 향량에게 장군은 이미 초나라의 부대를 세우셨는데 한나라 공자인 성이 매우 현명함으로 왕으로 세우셔서 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전하였다. 향량은 장량으로 하여금 한성을 찾도록 하여 성을 한왕으로 옹립하고 장량을 한나라의 사도로 임명하였다. 장량은 한왕과 함께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의 땅을 공격하여 여러 성을 함락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라의 도로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장량은 계속 영천이 돼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뒤 나경에서 남진하는 폐공이 환원산에 이르렀을 때 장량은 이들과 합류하여 한나라의 10여 개 성을 점령하고 이어 진나라의 양궁의 군대를 격파했다. 여기에서 폐공은 한왕성에게 양측을 수비하도록 하고 장량과 함께 다시 남하여 완성을 함락시켰다. 그러고는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무관을 제압한 후 2만 군사로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자 장량이 이를 말려하고 나섰다. 진나라 군대는 아이도 매우 강함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적장한 부족한 집 아들이라고 합니다. 장사꾼은 원래가 제모로 약한 법입니다. 폐공께서는 이대로 성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선발들을 보내서 근처의 산등성에 수많은 깃발과 장대를 세워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이기를 파견하여 적장을 건풍으로 매수하면서 눈치를 떠보게 하시오. 폐공이 장량의 계책을 그대로 실행하자 과연 진나라 장군은 진나라를 배신하여 폐공과 손을 잡고 서진하여 진나라가 대비하지 않고 있는 틈부터 한양을 공격하고 싶다고 증언했다. 폐공은 이 제를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장량이 말렸다. 폐공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곧장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자 진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폐공의 군대는 계속 도망치는 적군을 맹추격하여 남진을 이뤘다. 양군은 이곳을 다시 전투를 벌여 진나라 군대가 완전히 괴멸됐고 폐공을 마침내 함양성에 당도하게 됐다. 이때 진왕 자영은 곧 성을 나와 폐공에게 항거했다. 폐공이 진나라 궁전에 들어가 보니 궁전은 물론이고 장막, 보물, 심지어 개와 마리까지 모두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한 풍성했다. 특히 후궁의 미녀들이 수천 명도 넘어 폐공을 마음속으로 이곳에 머물고자 했다. 번케는 폐공에게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 그랬지만 폐공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장량이 말했다. 이제까지 진나라가 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천하가 평정되지도 않았으며 진정 진나라를 완전히 격파시키려면 진나라와 반대로 폐공께서는 마땅히 금수하게 입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함양을 빼앗았다 해서 보물과 미녀의 눈이 멀어 엄난에 빠진다면 그랑보다 더 포악한 짓을 했다고 비난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충원의 기회는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루면 좋은 약을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마을하고 군대 번쾌에 근유도록 하여 주십시오. 폐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돌아가 회상에 주둔하였다. 얼마 뒤 항우와 대군을 이끌고 후문에 이르는데 그런 폐공이 먼저
선수를 쳐서 공을 세운 것을 주타에 폐공을 공개하라 했다. 이때 전에 장량의 도움을 받은 항백은 밤중에 말을 몰아 폐공의 군주에 가서 장량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함께 따라가자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저는 한왕을 대신하여 폐공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이 위급하게 되었다고 혼자 몸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항백의 말을 모두 폐공에게 전하였다. 폐공은 크게 놀라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이오라고 물었다. 장량이 폐공께서는 참으로 항우를 배반하려고 하시는지라고 묻자 폐공은 소인배들이 항구를 막고 다른 제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면 뒷나라 땅 모두를 차지하여 왕으로 될 수 있다고 말해주기에 그 말을 따른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장량이 다시 폐공께서 스스로 항우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묻자 폐공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원래부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 당장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오라고 물었다. 장량은 곧 항백을 폐공과 만나게 했다. 항백이 들어와서 폐공을 만져 폐공 술을 준비하여 항백과 함께 술을 들며 건강을 기원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하고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는 항백에게 돌아가서 항우에게 자기가 절대로 감히 배반하지 않았고 간문을 친 것은 다른 도둑들이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설명해주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폐공이 항우를 만난 후에 비로소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났다. 한나라 5년 정월 폐공은 한왕이 되어 파촉을 가지게 됐다. 한왕은 장량에게 황금 백금과 진주 2마리를 상으로 화사했는데 장량은 전부 항백에게 줬다. 한왕 역시 장량에게 많은 선물을 항백에게 보내도록 하면서 항우에게 부탁하면서 한중을 봉지로 하사하도록 정하게 됐다. 항우는 즉시 이를 허락하여 폐공은 한중 곁에 땅을 얻게 됐다. 한왕이 봉지로 떠나갈 때 장량이 함양에서 서남쪽으로 수백리 떨어진 포준까지 배웅하였는데 한왕은 장량에게 한왕의 한나라에 가도록 하였다. 이때 장량은 한왕에게 대왕께서는 왜 이미 지나온 잔도를 불살로 없애서 천하 사람들에게 자신이 관중으로 돌아올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여 항해의 마음도 안심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다. 한왕은 곧바로 장량을 한나라로 돌아가했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잔도를 모두 불태워 없애겠다. 장량이 한나라에 도착했지만 한왕은 장량이 한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여 한왕 한성을 한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여 함께 계속 동쪽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한왕에게 한왕은 잔도를 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시는 돌아올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장량은 또 재앙 전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한왕에게 보고했고 그러자 한왕은 서쪽의 한왕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곧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한왕은 끝내 한왕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저으로 봉하였다가 결국 팽성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장량은 곧 도망을 쳐 새길로 몰래 한왕에게 돌아갔다. 이때 한왕은 진나라의 대부분 영토를 평정하고 있었다. 한왕은 곧 장량을 성신우에 봉하였다. 장량은 한왕을 따라 동쪽으로 출전하여 한왕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팽성에서 한나라 군대는 패배한 뒤 저주하였다. 하업에 이르렀을 때 한왕이 말씀 내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른 자에 기대어 장량에게 물었다. 내가 한국과 동쪽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는데 과연 누가 나와 함께 너희 공업을 세울지겠소. 그러자 장량은 국왕왕 경포는 초나라의 명장으로서 항왕과 갈등이 있었고 팽호는 제왕 전령과 함께 하람 밑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은 가해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항 쪽의 장군 중에는 오로지 한심만이 큰 일을 맡아 혼자서 한방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땅을 이 세 사람에게 주셨다면 곧 초나라를 능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방은 즉시 은별이 좋은 수화를 파견하여 경포를 권하게 했고 또 사람을 보내 폐월과 연합하였다. 뒤에 유양표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한왕은 한신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공격하도록 하였고 이 기세를 타고 옛나라, 대나라, 제나라,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마지막에 항왕을 격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로 장량에 추천한 이 세 사람의 힘 때문이었다. 장량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장군이 되어 혼자 군대를 이끌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모신으로서 늘 한왕의 옆에서 수행하였다. 한나라 3년 항우가 형량에서 한왕을 포기하자 한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기와 함께 초나라 세력을 약화시킬 책략을 상의하였다. 여기기가 말했다. 이전에 당왕은 고랑을 토벌하고 하나라 후대를 기에 봉하였습니다. 무왕은 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의 후대를 총에 봉하였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왕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요. 빨리 가서 인을 새기고 선생이 가지고 가서 육국의 부하들에게 인신을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